음, 지금 두 강의가 남았는데, 남은 게 아니죠. 2시간이 남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것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전에, 어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이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요새 더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저 맨 마지막 14번째 링크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얘는 뭐냐면 텐서플로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에 딥러닝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딥러닝 패키지인데 걔를 써서 간단한 어떤 분류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걸 이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여기 텐서플로우 그 웹페이지에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랑 같은 환경에서 이 구글 콜랩 환경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처음에 나온 가장 간단한 거를 이번 주에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보면 어떤 얘기인지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이쪽이 이 텐서플로우의 웹페이지 그 홈페이지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파이썬 버전의 텐서플로우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온갖 설명이라든지 다큐멘테이션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콜랩 환경에서 따라해 볼 수 있는 이제 실습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맨 앞에 있는 건데 이거 어떤 문제냐면 쭉 내려보시면 지금 저희가 7만 개의 작은 이미지들을 불러올 건데 그 이미지가 옷도 들어있고 뭐 윗도리도 들어있고 바지도 들어있고 신발도 들어있고 몇 개만 표시하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신발도 있고 핸드백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패션 아이템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개를 다 같이 이제 겹쳐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각각 그림 하나가 한 장씩인 거예요. 그 7만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10가지 중에 이제 윗돌인지 원피스인지 바지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프리딕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제고요. 그 중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뭐 로스 펑션이라든지 학습 과정이라든지 뭐 트레인 셋,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세트, 테스트 셋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여기 우선 요 구글 콜랩에서 실행한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 거나 마찬가지로 실습한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뜨고 이제 뭐 귀찮으니까 이제 보기 불편하니까 목차를 이렇게 닫아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했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한글로 돼 있어서 더 편한 것 같네요. 우선 이 텐서플로우는 이런 딥러닝을 주로 이제 하는 패키지이긴 이제 딥러닝을 설계하고 이런 패키지이긴 하지만 그 딥러닝이 아니라 뭐 어떤 머신러닝이라든지 이제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어떤 수학적인 최적화 연산이라든지 뭐 미분 연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케라스라는 서브 모듈이 있는데 걔가 이제 신경회로망 그 딥러닝을 잘 표현하고 학습하는 걸 이제 도와주는 어떤 서브 모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셀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우리 이제 맨날 이제 우리가 열 몇 번을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이제는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줄 보면 텐서플로우라는 모듈, TF라는 걸로 불러왔고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라는 서브 모듈을 임포트해왔고 그 다음에 넘파이, 매트플라이, 뭐 파이플럿 이건 우리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인스톨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텐서플로우 인스톨 안 해도 돼서 이제 편하죠. 그래서 인스톨 되어 있는 버전은 2.2라고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하는 게 별로 빠르지 않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뭐 분류기를 설계하고 뭐 인식기를 설계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알고리즘 프리딕터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잘 알려진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7만 장의 어떤 패션 아이템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올 겁니다. 그 불러오는 거는 요즘 이 가운데 있는 셀을 실행해 보면 이 지금 이 케라스 안에 데이터셋 안에 뭔가 정의되어 있는 표준 사람들이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셋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패션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뭘 했는지 보면 그 패션 엠리스트에 로드 데이터 함수를 부르면 그 안에 지금 뭔가 테스트 이미지라는 거 안에 테스트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트레인 이미지,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트레인 이미지들의 그 레이블들이 그러니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트레인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트레인 이미지 이게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인지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제 매트릭스 크기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6만 28,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어떤 얘기냐면 28 곱하기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짜리의 작은 이미지가 6만 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얘는 살펴보면 6만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6만 장 있고 그 6만 장이 어떤 죄송합니다. 그 이미지가 6만 장이 있고 그 6만 장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금 이 클래스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제 레이블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트를 가지고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6만 세트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학습을 시키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출력을 해주는 그런 분류기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 보면 레이블, 지금 트레인 레이블이 6만 장이라고 되어 우선 이미지부터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 아니고 이미지. 이게 6만 장이 인덱스가 어떻게 됐었냐면 뭐 6만 그다음에 28, 28 이렇게 됐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흑백 이미지를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뭐 신발 이미지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미지, 무슨 티셔츠 같은 이미지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이미지가 그 두 번째 이미지죠. 1번 인덱스 이미지가 뭔지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이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티셔츠라는 얘기가 됩니다. 티셔츠나 윗돌이나. 그리고 아까 0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거는 신발이고 이제 9번이라고 되어 있죠. 답이. 그러면 9번은 여기 보면 앵클 부트라고 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니커 그러니까 발목이 높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발목이 없는 거 그렇게 7번 같은 경우는 스니커니까 뭐 발목이 없는 신발 뭐 이런 거겠네요. 요건 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불러온 이미지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지금 7만 장이라고 했는데 트레인에 6만 장이 있는 걸 보면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레이블에는 이제 10,000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00장씩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인 6만 장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결과를 가지고 이 10,000장의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스트링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0번째가 티셔츠, 그다음 두 번째가 바지, 세 번째가 이렇게 두꺼운 겉옷 같은 겉 윗도리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우리 한 개 여기 다 우리가 해본 게 있습니다. 다 그대로 애들을 하고 있고 트레인 레이블 0부터 9까지 이것도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쪽 데이터 전처리 이 보시면 우리 값들이 이 지금 불러온 이미지의 값들이 0부터 255 사이의 값들로 되어 있어서 뭐 이거 그냥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얘들을 0부터 1 사이로 스케일링을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도 스케일링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숫자들이 픽셀 값들이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고 이제 내가 그 솔버를 그러니까 그 훈련 알고리즘을 내가 구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텐서플로우에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쓸 거기 때문에 걔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훈련시키는 알고리즘들이 입력한 픽셀 값들이 이제 이런 작은 값 사이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되도록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나름 이제 효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들을 지금 0부터 1 사이로 바꿔놨고 요 다음 셀 한번 볼까요? 보면 지금 처음 25개 이미지들을 쭉 그려보고 밑에다가 그게 뭔지 레이블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잘 레이블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훈련 데이터가 있으면 피처가 있고 레이블들이 있고 이랬잖아요. 피처는 환자들의 뭐였고 레이블들은 이 당뇨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피처 매트릭스 X 만들고 Y 아웃풋 매트릭스 Y 만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형 프리딕터를 가정을 하고 선형 프리딕터 모델을 만들고 그 프리딕터의 파라미터는 세타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 세타를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 세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죠. 훈련은 넘파이에 있는 리스트 스퀘어 모듈로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로스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은 거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선형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망 모델이라고 부르는 어떤 모델을 만들 텐데 지금 여기에는 신경망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여기 우리 수업 웹페이지에 보면 제 다른 수업하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 이제
머신러닝 웹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른 얘기들이 있고, 요 마지막 14번째 이제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이제 얘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신경회로망, 신경망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얘를 눌러보시면 그 신경망에 대한 간략한 슬라이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이제 yhat 지금 떠올려 보시면 yhat은 그 출력의 프리딕터고, 그러니까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모델의 출력값인 거고, 걔는 이제 피처 X에 대한 선형 모델로 이렇게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그 로스 펑션, 그 토탈 로스 밸류를 미니마이즈하는 옵티멀 세타를 이제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찾은 거죠. 그 찾는 과정이 이제 훈련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으면, 이 선형 모델 같으면 X가 들어가서 그냥 세타들을 곱해서 선형 조합을 해서 프리딕션이 나오게 되는데, 신경회로망은 이런 메커니즘들이 여러 층에 걸쳐서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 입력, 지금 가장 왼쪽이 입력인데, 여기 보면 7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지금 U1과 U2를, 지금 화살표가 있는 것은 화살표에 어떤 그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U1의 세타 1을 곱하고 U2의 세타 2를 곱해서 U8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수를 곱해서 U11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노드들을 쭉 붙여서, 이쪽에 가장 왼쪽 같으면 인풋 노드고, 우리 저번 시간 문제 같았으면 그 환자들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환자들 각각에 딸려있던 그 피처 값들 있잖아요. 뭐 피검사 값들, 뭐 체중,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가장 왼쪽의 레이어가 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층 올라가서 여기 같으면 3개의 그 10개의 층을 뭔가를 조작을 한다고 할까요? 변환을 해서 U8, 9, 10 3개의 짜리로 어떤 변환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또 U11이라는 세 번째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출력이 이제 Y 햇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이 구조가 사람 신경이 전달되고 사람의 감각 신경 세포로부터 그 뇌로 전달되는 그런 신경들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살표는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선형 조합을 하면 우리 아까 작년에 했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화살표는 선형 조합을 하고 이 동그라미 U8로 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U8로 가면서 U8 안에 어떤 비선형 함수를 하나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그냥 U1부터 7까지 쭉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숨어 있는 층 U8, 9, 10 아니면 11 이런 애들은 선형 조합을 한 다음에 어떤 비선형 함수,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킨 출력을 만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신경회로망들은 다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들은 화살표가 연결된 것들을 다 선형 조합해서 붙이고, 그리고 각각 화살표에는 전부 다 어떤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세타 같은 그런 파라미터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층들에는 어떤 그 노드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내가 우리 아까 그 이미지 분류기를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으면 그 인풋 레이어에는 우리가 28 곱하기 28 픽셀이었으니까 그거 곱하면 벡터로 쭉 늘려놓으면 784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신경회로망은 입력이 784개, 그러니까 각각 픽셀이 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뭔가 복잡한 뭔가 구조가 있을 것이고, 맨 끝에는 이게 뭐 윗돌인지 바지인지 이걸 알려주는 숫자들이 출력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쭉 따라서 가보면 지금 여기 이제 모델 구성이라고 한 게 아까 그 우리가 본 그림, 그 신경 회로망을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케라스타, 시퀀셜 이렇게 하고 이제 각각 세 줄로 그 층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보면 첫 번째 층은 28 곱하기 20, 밑에 한글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8 곱하기 28 그 픽셀들을 쭉 한 줄로 늘어놓은 어떤 입력 레이어를 두겠다는 것이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이 두 번째 층이 그 위층이 이제 두 번째 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덴스한 커넥션이 주어져 있고 128개의 노드가 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그 비선형 함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렐루라고 하는 어떤 펑션으로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층은 10개의 출력을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이런 펑션을 가지는 이런 그 지금 요 셀을 실행시키면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그런 구조의 신경망을 얘가 딱 이니셜라이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써보면 여기 입력 레이어가 쭉 784개가 있어서 이쪽으로 그 내 이미지의 픽셀 값들이 쭉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층에는 몇 개였냐면 이게 128개로 줄어들어서 덴스하게 커넥션이 됐다는 것은 이 모든 입력들이 모든 레이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커넥션이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커넥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각각 화살표마다 세타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세타가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매트릭스가 될 거고 입력은 784개, 아니죠. 입력이 784개, 출력이 128개. 이런 어떤 매트릭스로 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렐루 펑션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렐루라는 펑션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함수는 여러분들 다이오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오드는 전압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음의 전압이 걸리면 반응을 안 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애잖아요. 입력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선형 함수가 요 안쪽에 있는 노드들에는 포함이 노드라고 볼 수도 있고 신경 그 세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포에 이런 값들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에 10개가 있어서 거기도 이제 덴스하게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조들로 내가 여기 적혀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신경망을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픽셀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쪽에는 10개가 있는데 10개는 각각 뭐냐면 클래스 처음이 뭐였죠? 윗돌이 그 다음에 그 10개 클래스에 대해서 이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기에 그 각각의 그 입력 이미지가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을 출력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그 프리딕터, 예측기, 분류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세타가 다 정해져 있다. 잘 정했다. 잘 골랐다면 새로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여기 출력된 10개의 값들을 보고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골라서 이 이미지는 윗돌이다. 스니커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업을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세 줄짜리로 그냥 설명을 쫙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저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28개로 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층을 더 높일 것이냐 여기에 층을 계속 쓰면 여기다 또 다른 층을 넣고 다른 층을 넣고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고 쭉 쌓으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층이 여러 개 딥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은 딥하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겠죠. 몇 층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 로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로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차이에 대한 스퀘어 썸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곱을 다 합친 걸 내가 로스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공부는 안 했지만 몇 가지 어떤 함수들로 이렇게 이 스트링으로 주면 그거에 맞는 어떤 함수로 자기가 구현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뭐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해서 넘파이에 있는 그 리스트 스퀘어라는 함수를 써서 옵티마이즈 한 거잖아요. 최적의 세타를 찾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아담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그 리스트 스퀘어가 했던 것, 그것처럼 최적의 세타를 찾는 어떤 알고리즘을,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여기 정해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최소값을 찾게 돼요. 얘가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만 주는 것이고, 매트릭은 뭐 에큐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 분류 정확도를 내가 보면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그 우리가 저번 같으면 이제 그죠? 리그레션 하는 문제, 함수를 피팅하고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스퀘어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예측 결과가 실제 그 답하고 레이블하고 잘 맞으면 로스가 굉장히 작고, 예측 결과가 엉뚱한 걸 알려주면 로스가 크고, 뭐 이런 함수가 됩니다. 두 가지, 내 원래 타겟 레이블, 목표 레이블하고 내 프리딕터의 그 네트워크의 출력값,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그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어떤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인데요. 우리 뭐 머신러닝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로스 펑션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 텐서플로우 웹페이지의 그 설명, 그 여기 보면은 함수 설명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 이제 그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펑션들인지, 아까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떤 것이고, 수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뭘 했냐면 신경망 구조 알려줬고, 얘를 앞으로 어떻게 학습시킬지 계획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요 한 줄짜리 모델 .bit, 이 모델이라는 객체에 지금 그게 들어있는 신경망이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훈련 방법이라든지 로스 펑션 다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fit하고 트레인 이미지, 그 입력 값들, 그리고 잘 출력이 그러니까 훈련시킬 그 레이블 값들. 그러니까 입력 값하고 아웃풋 값하고 그 페어가 짝이 있어야 슈퍼바이즈 러닝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킬 데이터 짝 넣어주고,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뭐 5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그냥 학습을 지금 쭉 시켜주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신경망 구조 정하고 그냥 알고리즘 알려주고 훈련해라. 그러면 지가 찾아서. 저번 시간 같으면, 저번 시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 그 매트릭스 만들고, 그 CSV 파일에서 가져와서 매트릭스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망의 구조 정한 것은 우리는 그냥 선형 함수로, 선형 구조로 정의를 했던 것이고, 훨씬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학습시키는 알고리즘하고 이거는 우리는 그냥 그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 서브 모듈의 리스트 스퀘어로 그냥 학습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그 지금 피팅 과정이 끝나면 지금 보면은 로스 펑션이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에폭이 늘어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에큐러시는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세트에서 마지막으로 학습이 종료될 때 로스 밸류는 뭐 0.3 정도 됐고, 그 에큐러시는 한 89% 정도는 이제 그 모든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신경망이 그 학습 결과가 얻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내 트레인셋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고, 이제 훈련 세트, 이제 저번 여러분 실습도 하셨지만 훈련 세트 따로 있고, 훈련 세트는 걔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고, 그리고 훈련 세트에 대한 성능은 뭐 좋아야 됩니다. 그걸 좋게 만들도록, 훈련 세트에 대한 성능을 좋게 만들도록 학습을 시킨 거니까. 근데 실제로 좋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머신을 시켜서 이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내가 모르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에 안 쓰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만장 따로 떼놨던 테스트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금 훈련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한 줄로, 아까 훈련시킬 때 훈련 데이터 넣어주고 훈련 데이터 싹 넣어주고 몇 번 훈련을 넣어준 것처럼 여기도 그냥 평가 테스트 이미지 싹 넣어주고, 버버스 이거는 출력을 얼마나, 글자를 얼마나 많이 출력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검증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검증 세트에 대해서는,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어떻다 바로 알려주죠. 비교해보면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로스가 0.3 정도 됐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근데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좀 크게 0.3, 당연한 얘기죠. 트레인 세트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학습을 시켰으니 새로운 데이터는 그거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에큐러시도 훈련 세트는 89% 정도 됐던 것이, 훈련에 사용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87%, 약간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꽤 쓸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시킨 네트워크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이미지를 픽셀에다 넣어주고, 이거 내가 구조대로 다 계산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얘가 자동화해주는, 명령 한 줄로 자동화해주는 함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모델이 지금 내가 만든 모델이고, 프리딕트 하면 내 지금 들어오는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다 그, 훈련된 네트워크로 계산을 해서 그 예상값들을, 출력값들을 다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딕션, 이 데이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테스트 이미지가 만장이니까, 그죠? 그, 만 곱하기 10의 행렬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출력이 지금 여기가 출력이잖아요. 10개짜리 벡터가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들어오면 출력은 10개짜리 벡터인데,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뭐냐면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10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걸 고르면 이제 그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이미지 만장에 대해서 그걸 다 계산을 시켰으니까, 지금 여기는 그 10개짜리 벡터가 10,000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프리딕션 결과를 살펴봤더니, 지금 10개의 숫자인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처음 거 같으면, 이게 나머지 숫자들은 굉장히 작고, 마지막 거는 굉장히 크죠. 0.98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를 넣었을 때 출력 10개짜리 벡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들을 보여주는데, 보면은 마지막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첫 번째 이미지가 도대체 뭐길래? 첫 번째 테스트 이미지가 뭐냐면, 테스트,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는 거죠. 칼럼 앱은 그냥 두겠습니다. 플롯이 아니지.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픽션 0은 뭐였냐면 픽션 0 아까 뭐였죠? 출력된 결과 보면 마지막 클래스가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마지막 클래스가 도대체 뭐였지? 위에 가보면 마지막 클래스 앵클 부츠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목이 있는 신발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그 훈련시킨 네트워크를 가지고 첫 번째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봤더니 얘가 출력이 앵클 부츠라고 해준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두 번째 테스트 이미지는 뭐냐면 이거는 윗돌이 같죠? 그러면 근데 이제 출력 결과 중에 가장 큰 값이 뭐예요?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99%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0, 1, 2, 3. 세 번째가 그거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뭐였냐면 세 번째가 풀오버 맞죠? 그 위에 겉옷 윗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훈련된 거를 그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출력을 프리딕션 해봤더니 나름 잘 되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근데 이제 얘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프리딕션 0번째 이미지의 프리딕션 결과 10개짜리 벡터 중에 가장 큰 값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9번 클래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고 9번 클래스라고 가장 확신하고 있으면 이렇게 써 있네요.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테스트 레이블은 내가 숨겨놨던 답.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셋은 10,000장짜리 이미지에 대해서 그 답도 원래 10,000장이 있잖아요. 근데 걔를 내가 학습에 쓰진 않고 숨겨놨다가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이미지를 훈련된 네트워크에 넣어보고 그 답하고 실제 답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맞네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살펴보면 10개 예측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이 그림 굉장히 보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0번째 이미지의 테스트 이미지, 아까 그 부츠였죠. 그 앵클 부츠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기를 앵클 부츠일 확률이 99%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실제 답은 앵클 부츠 맞았고, 그 다음에 12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나 볼까요? 12번째 이미지는 봤더니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냥 운동화였는데, 그러니까 괄호 안에가 이제 원래 답인 거죠. 스니커였는데, 지금 샌달일 확률이 42%라고 지금 빨간 바 있는 것처럼 40이라고 알려줬고 지금 빨간 바는 이제 이 내 프리딕터가 출력한 거 그리고 파란 바는 그 원래 답인 거죠. 찾았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샌달인 확률이 한 42%라고 이게 돼 있으니까 파란 거 스니커라고 아마 스니커라고 예상한 확률이 아마 그 못해도 30 몇 프로는 될 겁니다. 지금 바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그 출력을 해보면 되지. 12번째. 12번째 프리딕션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보세요. 보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은 걔가 42%라고 알려졌고, 일곱 번째는 굉장히 낮다고 알려졌고, 여덟 번째가 39%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헷갈린 거예요. 스니커일 확률이 42%, 그 다음에, 아니, 샌달일 확률이 42%,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스니커일 확률이 39%. 그러니까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엉뚱한 건 아니고 비슷한 걸 찾아가. 그다음에 처음에 15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쭉 보면 여기서부터 가장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보면 처음 15개에 대해서 다 맞는 걸 출력을 했고 지금 요 아까 봤던 그 샌달만 하나 틀리게 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5를 처음 25개가 되나? 처음 15개가 아니고 처음 25개를 쭉 살펴보면 그 중에 아까 샌달 틀린 거 그대로 있고 이 풀오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면 이것도 그러네요. 풀오버는 윗돌이 겉에 있는 뒤집어 쓰는 그런 거고 코트도 마찬가지고 뭐 코트나 풀오버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원래 코트였는데 풀오버라고 뭐 이거는 근데 생긴 게 답은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풀오버처럼 생겼네 원래. 그러니까 풀오버라고 예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레이블이 잘못됐던지 답이. 하여튼 이렇게 그 훈련시킨 결과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지 하나에 대한 예측을 돌려보려면 지금 그 아까 어딨죠? 예. 지금 모델 닷 프리딕션 하면 그 훈련이 아니고 훈련된 걸 가지고 예측 결과를 내주는 거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형 모델 하면 이 프리딕션은 결국 그냥 세타 트랜스포즈 X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계산을 해주는데 그 입력 받는 게 그 각각 이미지에다가 그 3개짜리 인덱스 이미지, 지금 테스트 이미지라는 게 3개짜리 인덱스잖아요. 1000 곱하기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이 입력을 아예 그 테스트 셋하고 같은 그 집합으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짜리 28 곱하기 28은 얘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뭐 마이너한 얘기인데 그래서 걔를 지금 이 0번째 테스트 이미지 크기를 살펴보면 28 곱하기 28이고 아까 그 모델 다 프리딕트가 받아들인 건 1000 곱하기 28 곱하기 2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안 맞으니 여기에다가 처음에다가 그냥 그 디멘전 하나 추가해서 같은 이미지인데 1,28 곱하기 28이라는 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딕트 모델 그 함수에 쓸 수가 있죠. 첫 이미지에 대한 프리딕션 결과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값들이 작고 마지막에 그냥 뭐 98% 이렇게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각각 출력된 거를 그냥 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까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가장 높은 확률은 9다. 9는 아까 본 것처럼 앵클 부츠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쉬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경회로망 모델을 뭐 신경회로망 문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분류기 설계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잠깐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그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기 아까 렐루 펑션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뭐 그러니까 어떤 그 노드에마다 있는 노드로 입력된 값들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 비선형 함수를 통과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렐루 펑션은 뭐 그런 거였고 소프트맥스라는 것은 들어온 값들의 그 맥시멈을 골라주는 함수랑 비슷한데 이제 맥스만 딱 골라주는 게 아니고 걔를 좀 뭐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형태로 부드러운 형태로 이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맥스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함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출력이 10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장 높은 애를 좀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뭐 머신은 뭐 이런 함수 정의라든지 신경망의 구조, 이게 각각 아까 보여드렸던 뭐 옵티마이저 어떤 알고리즘들인지, 그다음에 로스 펑션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기 보시면 TF 여기 보면 온갖 로스 펑션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건 뭐 아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결과가 잘 맞으면 로스가 작고 안 맞으면 크고 막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너리는 뭐 분류 문제가 이제 바이너리 문제인 경우, 기다 아니다만 알려주면, 스팸이다 아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경우,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그게 답이 여러 개인 경우, 뭐 그런 것들이고, 뭐 힌지, 슈버, 온갖 이제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로스 펑션, 그 신경회로망 학습의 머신러닝 문제에 많이 쓰이는 그 로스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 스퀘어드 에러, 얘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로스 펑션이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온갖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였죠? 옵티마이저, 우리 리스트 스퀘어 쓴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최적의 신경망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아담이라는 걸 방금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레퍼런스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은데, 레퍼런스 설명도 없네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이름들이라 레퍼런스는 알아서 찾으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인가? 혹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고 뭐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뭐 우리 학교에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인터넷에도 아니면 우리 학교의 다른 교수님들도 머신러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아마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층의 개수는 대충 이렇게 정하고 옵티마이저는 뭘 쓰고 로스 펑션은 어떤 걸 쓰는 게 잘 된다. 이거 저희는 지금 따라만 해봤지만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공부를 하시면 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옵티마이저가 더 성능이 좋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문제는 로스 펑션을 어떤 함수로 정의하는 게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지금 이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의 가장 앞에 있었으니까 제일 간단한 거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이 초보자의 지금 요 맨 앞에 있는 기본 이미지 분류였어요. 지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 깊은 진짜 딥 뉴럴넷에 대해서 뭔가를 다루는 것들, 그리고 이 뭐 훈련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을 시키는 게 적당한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실험들, 아니면 뭐 지금은 이미지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재밌는 거 많네요. 영화 리뷰를 사용한 텍스트 분류. 그래서 영화 리뷰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서 뭐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호의적인 리뷰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한다든지 뭐 그런 예제들이 쭉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해보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영상 인식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이제 여기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라기보다 이제 컨볼루셔널 신경망이라고 해서 CNN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지금 거나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면은 다 뭐 똑같아요. 방법은 여기 보면은, 근데 레이어를 우리는 아까 세 개의 층을 쌓았는데 훨씬 많은 레이어들이 쌓여 있고, 이제 덴스한 레이어가 아니고 어떤 컨볼루션이라고 정의되는 그런 레이어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뭐 비슷한 거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맥스 풀링이라는 레이어, 뭐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구조의 레이어들을 쌓아서 뭐 이미지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뭐 졸업 연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흥미 삼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업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쪽 뭐 머신러닝의 경험을 약간 좀 해보고 싶다. 요새는 뭐 하도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안 해보는 학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이쪽을 뭔가를 경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쪽을 쭉 살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걸 해봤고요. 예, 오늘은 제가 숙제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숙제가 오늘 실습은 오늘 없는데,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다른 뭐 하나씩 골라가지고 뭐 마음에 끌리는 것들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조교들한테 찾아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걸 따라 해보시고 숙제를 뭐 제출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번 주 실습은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교들 안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조교들도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오늘.